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태양인, 소양인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체질인 태음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음인은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 돼요. 2명 중 1명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절반 정도는 태음인이실 거예요. 태음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체격이 크고 골격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잘 쪄요. 다이어트가 정말 힘든 체질이죠. 주변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친구. 그 친구가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태음인이 왜 살이 잘 찔까요? 게으르고 운동을 안 해서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체질이라서 그래요. 오늘은 태음인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사주와의 연결, 그리고 체중관리법과 호흡기 관리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이신 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태음인의 신체적 특징부터 볼까요? 태음인은 간은 크고 폐는 작은 체질이에요. 간이 크다는 건 간 기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해독 작용도 잘 되고, 혈액 저장도 잘 되고, 대사 기능도 강해요. 신체적으로 보면 체격이 큰 편이에요. 키도 크고 골격도 큰 사람이 많아요. 뼈대가 굵고 체구가 당당해 보이죠. 얼굴은 둥근 편이에요. 통통하고 복스러워 보여요. 피부는 두꺼운 편이고 땀을 잘 흘려요. 허리가 굵어요. 상체가 발달했고 특히 허리둘레가 커요. 배가 나오기 쉽고 옆구리에 살이 잘 붙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요. 같은 키라도 다른 체질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량도 많지만 지방도 잘 쌓이거든요. 목소리가 굵고 힘이 있어요. 간이 크면 목소리가 우렁차거든요. 말할 때 힘이 느껴져요. 그런데 폐가 작다는 게 문제예요. 폐가 작으면 호흡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태음인은 호흡기가 약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침을 자주 하고 폐렴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요. 땀을 많이 흘려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나요. 여름에는 정말 힘들죠. 폐가 땀구멍을 조절하는데 폐가 약하니까 땀구멍이 열려 있는 거예요. 피부가 약해요. 피부염이나 아토피가 있을 수 있어요. 건조하거나 가려울 수 있죠.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코가 자주 막히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요. 성격은 어떨까요? 태음인은 성격이 정말 느긋해요. 느리고 차분하고 묵묵해요.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행동해요. 의젓하고 신중해요. 뭔가 결정할 때 오래 생각해요.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죠. 끈기가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요.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죠. 책임감이 강해요.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편이에요.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곳을 좋아해요.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선호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느려요. 행동이 느리고 결정도 느려요.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변화를 싫어해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해요. 보수적인 경향이 있죠. 게으를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고 편안한 걸 좋아해요. 운동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집이 셀 수 있어요. 한 번 마음먹으면 잘 안 바뀌어요. 자기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죠. 건강상 약점은 뭘까요? 태음인은 비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살이 정말 잘 쪄요. 먹는 것도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간이 크면 대사 기능이 강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옛날에는 이게 장점이었어요. 먹을 게 부족할 때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장만 하는 거예요. 쓸 일이 없는데 자꾸 쌓이는 거죠. 게다가 폐가 약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산소가 부족하면 지방 연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살이 쪄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나고 숨이 차니까 운동을 피하게 돼요. 그러면 더 살이 쪄요. 악순환이죠. 대사질환에 취약해요.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게 생기기 쉬워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요. 고혈압이 올 수 있어요. 비만과 관련이 깊죠. 관절에 무리가 가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가요. 관절염이 생기기 쉬워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자면서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요. 감기, 폐렴, 천식, 만성기관지염 이런 게 잘 생겨요. 이제 사주와의 연결을 볼까요? 태음인은 사주에서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목 기운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목은 간을 담당하잖아요. 간이 큰 체질이니까 목이 강한 거죠. 토도 강할 수 있어요. 토는 비장을 담당하는데 태음인은 소화 기능도 강하거든요. 목과 토가 함께 강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금 기운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금은 폐를 담당하는데 폐가 작으니까 금이 약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주에 목이 3개나 있고 금이 하나도 없다면 이 사람은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이 많으면 간 기능이 강하고 체격이 크고 추진력이 있어요. 태음인의 특징과 맞아떨어지죠. 금이 없으면 폐가 약한 거니까 호흡기가 약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가 약해요. 이것도 태음인의 특징과 일치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태음인은 수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수는 신장을 담당하는데 물처럼 축적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살이 잘 찌는 거죠. 사주에 목이 2개, 수가 2개 이렇게 있으면 정말 살이 잘 쪄요. 목은 간을 강하게 만들어서 저장 능력을 높이고 수는 축적 성향을 강화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목이 많고 금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 목극토라고 해서 목이 토를 억눌러요. 나무가 흙을 뚫고 자라는 거죠. 그러면 비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소화는 잘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은 폐를 강화하고 살을 빼고 면역력을 키워야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40대 남성분이에요. 회사원이셨는데 정말 전형적인 태음인이셨어요. 키가 175cm 정도인데 체중이 90kg이 넘었어요. 배가 많이 나오고 허리가 굵었죠. 땀을 정말 많이 흘리셨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고 나왔대요. 지방간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사주를 보니까 목이 4개나 있고 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도 2개 있었고요. 완전 태음인의 사주였죠. 제가 뭘 조언했냐면 첫째도 체중 감량, 둘째도 체중 감량이었어요. 태음인은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체중만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당뇨도 좋아지고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관절도 편해지고요. 그런데 태음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안 돼요. 리바운드가 확실히 와요. 제가 추천한 방법은 이거예요. 첫째, 곡물을 바꾸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 보리, 귀리, 팥, 검은 콩 이런 걸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잡곡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둘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3가지는 드시는 거예요. 채소는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해요. 배는 부르고 살은 안 쪄요.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태음인은 소화 기능이 강해서 고기도 잘 소화해요. 특히 쇠고기가 잘 맞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대사를 높이는 데 필수예요.
넷째, 뿌리 채소를 자주 드세요. 무, 연근, 도라지, 우엉 이런 거요. 뿌리 채소는 폐 기능을 강화해줘요. 태음인은 폐가 약하니까 폐를 보강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다섯째, 해조류를 드세요.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요.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해서 대사를 촉진해요. 다이어트에 정말 좋아요. 여섯째, 땀을 내는 운동을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태음인은 땀을 내야 살이 빠져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음식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곡물은 잡곡밥이 최고예요. 현미, 보리, 귀리, 팥, 검은 콩, 흑미 이런 걸 섞어서 드세요. 흰 쌀밥보다 훨씬 좋아요. 채소는 거의 다 좋아요. 무, 배추, 시금치, 상추, 깨십, 브로콜리, 양배추 다 드세요. 특히 무가 정말 좋아요. 무는 폐를 도와주고 소화도 도와줘요. 무리 채소가 특히 좋아요. 도라지, 연근, 우엉, 당근 이런 거요. 도라지는 폐에 정말 좋아요. 기침이나 가래에도 효과가 있고요. 고기는 쇠고기가 제일 잘 맞아요. 소고기는 태음인의 기력을 보충해주고 근육도 만들어줘요.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생선도 좋아요.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해조류는 정말 좋아요. 미역국, 다시마국, 김 자주 드세요. 칼로리는 낮고 미네랄은 풍부해요. 견과류도 적당히 드세요. 호두, 아몬드, 잣 이런 거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과일은 당분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사과, 배, 귤 이런 걸 하루 한두 개 정도 드시면 돼요. 음료는 물이 제일 좋아요.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세요. 녹차나 율무차도 좋아요. 율무차는 습기를 빼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밀가루 음식은 조심하세요. 빵, 과자, 라면, 피자, 파스타 이런 거요. 밀가루는 살이 정말 잘 쪄요. 특히 태음인한테는 독이에요. 단 음식도 줄이세요.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이런 거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확 올려서 지방으로 쌓여요. 기름진 음식도 조심하세요. 튀김, 전, 치킨 이런 거요. 기름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쪄요. 술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술은 칼로리도 높고 간에도 부담을 줘요. 특히 맥주는 살이 정말 잘 쪄요.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나 주스도 피하세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서 살이 쪄요. 물이나 녹차를 마시세요. 패스트푸드는 당연히 안 되죠.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거요. 칼로리 폭탄이에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음인은 땀을 내는 운동이 필수예요. 땀을 내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져요. 빠르게 걷기가 제일 좋아요. 매일 50분에서 6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거예요.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어야 해요. 조깅도 좋아요. 걷기보다 강도가 높죠.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뛰면 돼요. 처음에는 2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등산이 정말 좋아요. 산을 오르면 땀도 많이 나고 하체 근육도 강화되고 심폐 기능도 좋아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등산하면 정말 좋아요. 수영도 좋아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 전신 운동이 돼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한테 좋아요.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무릎에 무리가 덜 가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어요. 근력 운동도 병행하세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빠지기 쉬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근력 운동을 하세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태음인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세요. 운동 전후로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이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이 올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 힘들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아침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요. 아침 운동을 30분 정도 하세요.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조깅하세요. 땀이 날 정도로 움직여야 해요. 샤워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잡곡밥에 미역국, 채소 반찬, 구운 생선 이런 식으로 드세요. 오전에 일하시되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점심은 잡곡밥에 소고기 반찬, 채소 반찬 이런 거로 든든하게 드세요. 태음이는 점심을 잘 먹어야 해요. 점심 먹고 나서 15분 정도 산책하세요. 소화도 도와주고 졸음도 안 와요. 오후에도 일하시되 3시쯤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배가 고프면 저녁에 과식하게 되니까요. 퇴근하고 나서 다시 운동하세요. 30분 정도 걷거나 헬스장 가서 운동하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잡곡밥에 채소 위주로 드시고 고기는 적당히만 드세요. 저녁 먹고 나서는 여유롭게 보내세요. 가족과 대화하거나 책 읽거나 텔레비전 보거나요. 10시쯤 되면 준비하고 11시 전에는 자리에 누우세요. 계절별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세요. 호흡기가 약하니까요. 도라지나 배를 자주 드시고 외출할 때 마스크 쓰세요.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세요. 그런데 찬 음료는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녹차가 좋아요. 가을은 운동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에요. 등산 다니기 딱 좋죠. 이 시기에 체중 감량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겨울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추워서 안 움직이면 살이 더 쪄요. 실내 운동이라도 꼭 하세요. 이제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분이 제 조언대로 6개월 동안 실천하셨어요. 잡곡밥을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밀가루를 끊고 매일 50분씩 걸으셨죠. 6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체중이 15kg이나 빠졌어요. 90kg에서 75kg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건강 수치였어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방간도 많이 좋아졌고, 고지혈증도 개선됐어요. 무릎 통증도 사라졌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지금까지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비결이 뭐냐면 제 체질에 맞게 한 거예요.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제 몸에 맞는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한 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바운드도 없어요. 이게 바로 체질 건강법의 힘이에요. 태음인이 태음인답게 사는 거죠. 잡곡밥을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땀을 내는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태음인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2명 중 1명이니까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체격이 크고 살이 잘 찌고 땀을 많이 흘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고요. 그런데 소화는 잘 되고 힘은 있고요. 그럼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긴 쌀밥 대신 잡곡밥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밀가루 끊고 매일 50분씩 걸으세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충분히 자고 물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태음인은 살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요. 소양인처럼 확 빠지지 않아요. 천천히 조금씩 빠져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빠져요. 그리고 천천히 빠진 살은 리바운드가 없어요. 확실하게 빠지는 거예요.
석 달만 해보세요. 아니, 6개월만 해보세요. 분명히 체중이 줄어들고 건강 수치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제가 수백 명의 태음인을 상담하면서 확인했어요. 자기 체질에 맞게 살면 정말 건강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음인은 안정감이 정말 중요한 체질이에요.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몸이 적응하면서 건강해져요. 그리고 태음인은 끈기가 있는 체질이에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거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석 달만 버티세요. 석 달만 지나면 습관이 돼요. 태음인한테 잘 맞는 직업도 있어요.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이 잘 맞아요. 공무원, 교사, 회계사, 은행원 이런 직업이 좋죠. 또 끈기가 필요한 일도 잘 맞아요. 연구직이나 기술직 같은 거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일이 태음인한테 딱이에요. 반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즉흥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은 힘들 수 있어요. 영업이나 기획 같은 거요.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태음인의 또 다른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책임감이 강해서 다 혼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정적인 게 좋지만 가끔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운동도 해보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세요. 호흡기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태음인은 폐가 약해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평소에 폐를 강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도라지가 정말 좋아요. 도라지는 폐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삭이는 효과가 있어요. 도라지 차를 자주 마시거나 도라지 무침을 반찬으로 드세요. 배도 좋아요. 배는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기침을 멈추게 해요. 기침이 나올 때 배를 갈아서 즙을 내서 마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은행도 좋아요. 은행은 폐를 따뜻하게 하고 천식에 도움이 돼요. 다만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하루 10개 이내로 드세요. 연근도 좋아요. 연근은 폐를 튼튼하게 하고 출혈을 멈추게 해요. 연근조림이나 연근차로 드세요. 무도 폐에 좋아요. 무는 소화도 도와주고 폐도 맑게 해줘요. 무국, 무나물 자주 드세요. 심호흡을 자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심호흡을 10번씩 하세요. 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환기를 자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요.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는 폐에 정말 나쁘거든요. 흡연자라면 반드시 금연하세요. 감기 예방도 중요해요. 환절기에는 옷을 적절히 입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체질이에요. 체격이 크고 골격이 튼튼해요. 살이 잘 쪄요. 땀을 많이 흘려요. 호흡기가 약해요. 성격은 느긋하고 신중하고 끈기가 있어요. 건강상 약점은 비만과 대사질환, 호흡기 질환이에요. 사주로는 목이 많고 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건강관리의 핵심은 체중 감량과 호흡기 관리예요. 잡곡밥을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밀가루를 피하고, 땀을 내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쇠고기, 무, 도라지, 연근, 해조류가 좋아요. 밀가루,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술은 피하세요. 운동은 걷기, 조깅, 등산이 좋아요.
매일 50분 이상 땀을 내야 해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여러분, 태음이는 정말 든든한 체질이에요. 체력이 좋고 끈기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죠. 다만 체중 관리만 잘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사실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태음인의 고민을 정말 잘 알아요. 살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이어트가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알아요. 하지만 제가 체질 건강법을 알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20kg을 감량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건강 수치도 다 정상이고 몸도 가벼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체질을 알고 그에 맞게 생활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소음인을 다룰 거예요. 소음인은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 되는데요.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체질이에요. 소음인의 특징과 소화기 관리법,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